안녕하세요. 조이북 클럽의 조이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어머니, 사교육을 줄이셔야 합니다. 입니다. 네. 저자는 정승익 선생님이신데요. 이분은 EBS와 또 강남구청에서 인터넷 수능 방송 대표 수능 영어 강사이시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서점에서 우연히 봤어요. 그리고 제목부터가 굉장히 마음이 혹 가지 않나요? 네. 그래서 사실 99%는 이 책 제목이 다 캐리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첫 장에서 조금만 읽다 보면 '아 이 책이 그냥 무조건 사교육을 줄여라. 사회 악이다. 하면 안 된다.' 이런 맥락이 아니라 지금 사교육을 자녀분이 잘 받고 있다면, 그래서 성적이 향상되고 만족하신다면 이거를 그만두라는 의미가 아니다. 굉장히 이 저자 되시는 선생님도 조심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사실은 제가 기대했던 어머니 사교육을 줄이셔야 합니다. 선생님 줄이면 될까요? 네. 줄이고 싶어요. 감사해요. 이런 걸 저는 사실 바라고 읽었는데, 네. 어쨌든 그것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다 보면 굉장히 많은 유혹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 번쯤 나를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사교육 시장에서 어떻게 적용하면서 현명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는 왜 사교육을 줄여야 되는가. 네, 일단 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노후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 니들은 크지만 우린 늦는다 얘들아. 그래서 이제 59페이지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세요. 인서울 명문대 보면은 그 입학생들 보면은 기본적으로 상위 7%? 8%다. 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는 상위 몇 프로셨나요? 네, 저도 7%는 아니었습니다. 네, 사실은 아닌 사람이 93%가 대다수인데 거기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교육만으로 인서울 명문대를 입학하려면 교육비 지출이 상위 7% 안에 들어야 한다. 근데 우리가 다 상위 7% 아니잖아요. 일단 그 소득 수준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힘든데, 우리도 나도 안 되는 그 소득 수준인데 애들한테 그 7% 들어라 하는 것은 좀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 93%, 92%는 사교육 외에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구구절절 네, 일부에서 우리가 아는 얘기 한 번 더 집어주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2부에서는 이제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부모님 먼저 짚고 넘어가자. 그래서 쭉 나와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게 좀 그랬어요. 150페이지에는 거실에서 공부하는 부모. 요거는 사실 초등학교까지만 거실에서 같이 공부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애들이 중고등학교 가게 되면 각자 자기 방에서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했는데, 네. 뒤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각자 방에서 네, 일단 핸드폰 있죠. PC 있죠. 노트북 있죠. 태블릿 있죠. 이 유혹의 도구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실에 나와서 공부를 하면 그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실로 이거 어떻게 불러들이지? 아, 안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 지금 거실에 TV 고장 났는데 이참에 다시 거실을 서재로 만들어 봐야 되나? 네, 저 혼자 고민을 했어요. 가족회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드디어 이제 3부를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부모만 노력할 게 아니라 얘들아, 학생들아 들어라. 사교육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소소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 있으니 이 책은 학생들도 한 번쯤 그냥 가볍게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본인의 해당 파트만 읽어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중에서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그 질풍노도의 시기 10대 가물가물하지 않으세요? 네, 근데 158페이지에서 정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10대들 불안이 최고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돌이켜보면 그래. 나는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만약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경쟁이 이렇게 치열한데 그럼 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그쵸. 확실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정말 불안이 극도에 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저희 딸이 엄마 나는 결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했더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결혼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중학교 시절은 정말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엄청 네, 셀프 디스를 하고 공부나 여러 가지 외모, 환경적인 상황에서 자존감이 바닥이다. 너 내일 결혼할 거냐? 제발 유튜브에서, 인스타에서 하는 말 그대로 적용 좀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애들이 불안하니까 여기저기 보고, 네,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근에는,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애들이 다 의치한 간데, 그래서, 그게 일단 우리 딸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나는 너에게 의대를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이게 시대마다 인기 있는 직종이 있잖아요. 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대학생들 네, 공무원 되겠다. 그래서 정말 노량진 고시촌이 문전성시를 이뤘었는데 지금 또 최근에 뉴스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렇게 힘들게 공무원이 됐어도 네, 사표를 쓰는 젊은 세대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이 의치한 네, 저는 학원 관계자분들 뭐 이렇게 매도하려는 마음은 없지만 사실 굉장히 불안을 조성하고 이거 가야지만 성공할 것 같은 그런 공포 마케팅이 어느 정도는 적용되지 않나. 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또 그러는 거예요. 엄마 의대를 나와서 의사가 돼야지 그게 돈 잘 벌고 성공한대요. 근데 모든 의사가 정말 그렇게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꼭 돈을 많이 벌어야 이것도 성공인가 해서 엄마 돈 많이 벌어야지 성공인 거죠. 그래서 제가 자, 잘 봐. 모든 의사가 돈을 많이 번다면 지금 유튜버에서 정말 웬만한 의사보다 더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리고 일찍이 사마천의 사기에서 보면, 네, 그런 걸 다 빅데이터 조사했어요. 여러분, 네, 제가 뭐 책을 강조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정말 그런가는 검증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는 사마천의 사기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직종에서 정말 그 각각의 고수들은 어마무시한 부를 누리고 있다. 네가 이쑤시개 장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 분야에 갑부가 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고 이 어떤 직종의 부자가 되냐 그게 아니라 네가 어떤 걸 음, 좋아하는지 그걸 좀 찾아라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끄트머리는 약간 희미한데 부자는 부자 is everywhere, every part. 네, 그러면 그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부자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영어 버전에서 보면은 wear out, 네, 번아웃. 너 자신을 소진시키지 마라. 그렇게 아낀다고 해서 과도하게 아껴도 부자 안 된다. 오히려 가난해진다. 그런 돌직구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을 제가 쭉 얘기했어요. 딸내마, 그러면, 빌 게이츠나 아마존의 CEO, 베조스 봐라. 그 사람들 정말 부자인데, 이걸 성공이라, 일정 부분에서는 경지에 이르렀죠. 근데 각각 다 이혼을 했잖아요. 그 사람 따라서 부자 되고 이혼하고 싶은 게, 그게 성공의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나?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 하긴 뭐 어른들도 흔들리는데, 네, 애들은 얼마나 더 흔들릴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책이 나온 그 비하인드에는 뭐,
이 책에서는 얘기하지 않지만 사실 사교육 시장이 어마무시한 거죠. 그리고 예전에 다른 책을 읽었을 때 거기선 그런 것까지 짚고 넘어갔어요. 이 사실 청년들의 취업 문제가 지금은 더 심각하지만 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취업난이 극심하게 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그 전에도 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 취업 문제가 어느 정도 서로 방관하게 된 게 애들이 대학을 나왔는데 취업이 안 된다. 그러면 사교육 시장으로 가서 강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 정부도 수수방관한 면이 없지 않다. 젊은 청년들이 그만큼 꿈을 펼칠 곳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래, 부모들이 사교육을 원하고 우리의 욕망이, 네, 너무나 스카이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네, 만드는 거대한 사교육 시장이 청년들의 취업 문제와 맞물려져서 이렇게 같이 커가는 것도 있다. 라고 해서, 참, 안타깝다, 힘들다, 속상하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학교에서 설명회를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졸업생과의 만남, 졸업생 학부모와의 만남. 네, 거기서 이제 성공 사례를 얘기하는데 한 분이 그러셨어요. 자기는 옆집 엄마 말을 절대 듣지 않는다. 그게 신조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 진짜 중요하죠. 저도 가끔 그래 그래 했다가 정신 차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분의 자녀는 넷이었던 것 같아요. 와, 대단하죠. 근데 그 요번에 졸업한 아이가 초등학교 때 책을 엄청 많이 좋아했대요. 그리고 그래서 정말 특목고를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갈 때 선생님 제발 우리 아이 입학 좀 시켜달라고. 네, 참고로 네, 특성화고입니다. 그래서 100명 모집을 하는데 네, 102명이 지원을 해서 그렇게 사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추해 보니 그때 그렇게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거였는데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어쨌든 아이가 이런 전공 과목 컴퓨터 코딩 쪽은 굉장히 잘했는데 나머지 국영수 이런 부분은 네, 너무 성적이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아이는 나는 정시파야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애들이 수시로 많이 가니까 굉장히 불안이 엄습해 왔는데 어쨌든 그 학원을 보내고 싶어도 수학학원 등급이 너무 낮기 때문에 수능을 보면 6등급, 7등급 나왔다 그랬나? 그래서 학원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네, 그거에 대한 설명도 이 책에서 나와 있거든요. 그 사교육 학원에서 잘하는 애들만 이제 뽑으려고 하지, 등급 낮은 애들은 하려고 하지 않는다. 사실 등급을 확 올리려면 뭐 7, 8등급, 9등급 이런 아이들은 좀만 해도 등급이 올라가니까 이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지만 좋은 점수를 받고 좋은 대학을 보냈다 하는 게 네, 일종의 세일즈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가고 싶어도 네, 못 가게 되는 네, 테스트를 보고 심지어 네, 그 학원에 들어가는 이번 테스트, 네, 이 학원을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정말 내 돈 내고 학원 가는데, 처음부터 이제 막 기를 팍 죽이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마케팅 수법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 아이는 학원이 안 되고, 이제 막 과외를 엄마가 알아봤는데, 아이가 막 널브러져 누워 있었대요.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선생님은 우리 아이하고 너무 잘 맞을 것 같아. 해서 이제 누워있는 애한테 전화기를 갖다 대고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데 그 과외 선생님이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걸 대답을 못 했대요. 그랬더니 핸드폰 너머로 선생님의 하는 한숨 소리를 듣고 이 아이가 나 진짜 심각한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 있는 데스크탑, 태블릿, 뭐 노트북 다 싹 다 접고
정말 열심히 고3 때 달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연대 합격했습니다. 와, 저 진짜 대단하다. 우리 아들도 즐게임 하는데, 우리 아들도 어렸을 때 책 진짜 좋아했는데, 그래서 뭐가 다르지? 아들, 나도 너를 믿는데. 그래서 참 쉽진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엄마와 그 아이의 노력과 또 서로의 믿음이 어느 정도 일조했다. 그래서 여기 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녀에 대해서 잔소리 하지 말고, 네, 많이 들어주라고. 네. 그래서 저도 많이 공감을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엄마도 너를 믿고 있다. 딸, 믿어. 쫄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네. 다시 한번 저 혼자 외치게 되네요. 아무도 우리 아들, 딸 이걸 안 보고 안 들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부모님들도 많이 흔들릴 때, 이런 책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격언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제가 최근에 눈에 띄었던 그 격언은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참고로 에머슨은 음, 사상가이자 시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남는데 이게 어디다 써놨더라? 잠시만요. 제가 그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아, 여기 썼네.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쓰는 돈의 대부분은 남을 흉내내는데 쓰인다. 그래서 저는 야, 이 사람 진짜 예리한데? 그렇지 않나요? 우리 정말 다른 사람이 사교육 많이 하니까 우리도 많이 쓰지 않나요? 네. 우리가 누가 뭘 샀다 하면 그거 흉내내느라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남을 흉내내지 않고 정말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돈을 써야 되겠다. 사교육도 마찬가지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뭐 이것까지는 다루지는 못했겠지만, 사실 이게 정책적으로도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대학을 많이 보내려는 이유는 그만큼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깔려 있잖아요. 사회적인 상황이나 개인적인 이 불안이 엄습을 하고 있을 때, 이게 그러면 예전에 김영삼 정권에서 대학 많이 다 가게 해주겠다 해서 대학을 많이 지었는데 그게 도움이 안 됐잖아요. 결국 그 대학들 또 다 폐교하는데 어마무시한 공적 자금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짓느라 돈 들어가고 없애는데 돈 들어가고. 그래서 이거는 대학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가 그만큼 내가 나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색깔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내 얼굴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 이렇게 사교육에 목매이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디 영화에서 그랬는데 얼굴이 다른 건 각자 다르게 살라라는 의미라고. 그래서 내가 너하고 다르게 내 얼굴 가지고 마음 편하게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같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승익 선생님의 어머니 사교육을 줄이셔야 합니다를 살펴보았습니다. 책이 궁금할 땐 클럽으로 오세요. 조이북 클럽.